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엄밀한 증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도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그 증명 과정을 직접 손으로 써볼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두 개의 수열 AN과 BN이 있는데 먼저 이 두 개의 수열이 모두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AN의 극한값이 알파고요. BN의 극한값이 베타라는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 아래에서 먼저 1번 정리를 볼게요. 1번 정리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값인 알파 또한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자명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수열이 수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주 사용하는 대소관계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CN, BN의 크기로 대소관계가 있을 때 AN, CN, BN의 크기로 대소관계가 있을 때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 베타가 같으면이라고 돼 있어요. 방금 전에 알파는 AN의 수렴값, 베타는 BN의 수렴값인데 그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AN도 알파로 수렴하고 BN도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수열 C에는 수렴하게 되고요. 수렴하게 되고 그 수렴값은 바로 알파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한 번 읽고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차례대로 노트에다 한번 직접 증명 과정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정리를 증명해 볼 건데요. 내용을 간단히 쓰면 AN,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값인 알파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죠. 이걸 증명해 볼 건데요. 이 증명 방법은 귀류법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귀류법.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연습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결론을 부정해야 되는데 무엇이 결론이냐?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가 결론이죠. 얘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일단은 알파는 베타보다 크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게 바로 부정이 되겠죠. 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됨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모순되는 거는 어떤 에실론 값이 존재한다고 하나만 보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엡실론 값을 2분의 큰 값 알파에서 작은 값 베타를 뺀 값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거의 다 한 거예요. 반은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AN과 BN이 모두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잡은 이런 엡실론에 대해서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n이 자, 대문자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면 절대값 an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값도 엡실론보다 작고요. 두 번째 bn 마이너스 베타 이 값도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인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요 대문자 n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이제 엡실론 방법이었잖아요. 인 n이 존재한다. 자,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렴 조건을 쓴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절대값에 대한 여러분의 성질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절대값 an-알파가 엡실론보다 작고 절대값 bn-베타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거를 이제 절대값을 풀어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식을 변형할 수 있냐면 자, 절대값의 성질에서 an-알파는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고 엡실론보다 작죠. 마찬가지로 bn도 마찬가지예요. 자, bn-베타는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고 엡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가 있으니까 세 항에다가 각각 알파와
베타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AN의 부동식을 쓸 수 있는데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보단 크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단 작습니다. 그죠? Bn도 마찬가지예요. 자, Bn도 세항에다가 베타를 더하니까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는 작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AN 값이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다라는 요 식을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BN 값이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는 작다 요 식을 이용할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모순됨을 보이는 건데요. 뭐에 모순되냐면 문제의 조건에서 이 가정이 있죠. AN 값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값이 B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AN을 한번 써볼게요. AN 값은 자, 요식 AN 값은 뭐보다 크냐면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엡실론을 뭐라고 넣냐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뒀잖아요. 그럼 엡실론 대신에 이퀄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베타 플러스 2분의 알파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식을 약간만 변형할게요. 여러분, 여기 2분의 베타를 좀 변형하겠습니다. 2분의 베타를 어떤 식으로 변형할 거냐면,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2분의 베타는 베타에서 빼기 2분의 베타로 쓸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자, 계속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퀄 하고요. 베타 플러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꼴로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식을 변형한 이유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엡실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이퀄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베타 플러스 엡실론 여기 이제 여기서 이 식 베타 플러스 엡실론은 뭐보다 크냐면 BN보다 크잖아요. 그죠? BN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값은 크다. BN이 되겠죠.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AN이 크다. 뭐보다? BN보다. 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건 모순입니다. 자, 이거는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면, 자, 따라서가 아니라 임으로 역삼각형. 왜냐하면 AN이 문제의 가정에서 BN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 모순이죠. 자, 왜 모순이 나왔냐면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몰래식이 맞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한 줄 더 써주면 따라서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값 알파 이 값도 베타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력법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 번 써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정리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일단은 AN, CN, BN의 크기 순서로 대소관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가 같다. 즉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같다. 이면 결론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인데 CN의 극한값도 결국에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알파이다. 이거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증명을 할 건데 이번 증명은 직접 증명법을 사용할 거예요. 귀례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증명법을 사용할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N과 BN은 각각 알파와 베타로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면 적당한 엡실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임의 양수 엡실론이
엡실론에 대하여. 자,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식을 만족하면 되겠죠. 그 식은 이제 우리가 엡실론 방법에서 몇 번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다 알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개의 식을 쓸 수 있는데요. n1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절대값 an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겠죠. 또 이번엔 이제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bn도 베타인데 베타와 알파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엔 n2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면 이번엔 bn이 마이너스 베타인데 알파 베타 같다고 그랬으니까 알파로 쓸게요. 자, 마찬가지로 엡실론보다 작은. 자, 이걸 만족하는 인 적당히 큰 수 n1과 n2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그 수렴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수렴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엡실론 방법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정이고요. 이 가정을 이용해서 과연 CN의 수렴값이 알파가 되는지 그걸 한번 증명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개의 n1과 n2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적당히 큰 수 n1과 n2가 주어질 때는 이 두 수 중에 보통은 크거나 같은 수를 잡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 이것도 이제 여러분 잘 익혀두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대문자 n을 뭐라고 두냐면 큰 수 max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n1, n2. 자, 이런 기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맥시멈이잖아요. 그러니까 n1과 n2 중에 큰 수를 n이라 하자. 자, 당연히 n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리고 n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식이 만족하니까 어때요?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는 당연히 둘 다 만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너무 작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자, 이면 위에 두 식을 모두 만족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풀어 써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면 한번 쓰고 한다 뭘까요? 그러면 절대값 an 마이너스 알파 얘도 엡실론보다 작고 그 다음에 절대값 bn 마이너스 알파 얘도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1번 정리를 증명하면서 우리가 이 절대값을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죠? 이 절대값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an 값은 an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고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bn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엡실론보다는 크고요. 엡실론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이걸 만족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가정에서 an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cn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bn이었죠. 이므로 여러분 그 부등식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모든 항에서 같은 수를 빼도 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세 항에서 모두 엡실론을 빼주는 겁니다. an 마이너스 엡실론, 그 다음에 cn 마이너스 엡실론, 그 다음에 bn 마이너스 엡실론.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미안합니다. 알파를 빼야 되겠네. 알파. 다시 한번 쓸게요. 우리가 이제 알파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 차례대로 알파를 빼주니까 an-알파, cn-알파, 그 다음에 bn-알파. 부동식 성립하죠. 같은 수를 빼주어도 그죠?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위의 식에서 알파 an-알파는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고요.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an-알파는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bn-알파는 엡실론보다 작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고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운데 있는 cn-알파는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고 엡실론보다 작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엡실론보다는 크고 cn-알파 엡실론보다는 작다. 이거는 이제 절대값으로 쓰면 즉 절대값 cn-알파는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그죠? 이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cn 값은 알파이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